우리는 이 시점과 또 좀 더 시간을 지나가면 이준석의 카드는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의 반격 카드는 무엇이 있겠는가? 근데 지금 메시지를 보면 방금 이제 뱃송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메시지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뭐 이제 대구 칠성시장 가서는 간장 불고기 사진 뭐 꺼내들고 사실상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자체의 어떤 칼을 겨눈다는 느낌보다는 윤 핵관들에게 칼을 겨눴던 느낌이 SNS상으로 굉장히 컸는데 인터뷰만 봐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이 이제 뭐 정면 승부 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격.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그 징계에 대한 부당함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당권 투쟁으로 협소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노선 투쟁이고 성격 그 보수 정당 보수의 가치까지도 탈바꿈하겠다. 차제에 구태라고 이야기되는 네. 그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질서, 문화, 행태, 방식 여기까지 싹 바꾸겠다. 성격이 바뀌니까 당연히 대응 톤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자기는 이제 당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치적 복권, 개인적인 어떤 명예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당을 바꾸겠다. 보수의 가치를 바꾸겠다. 훨씬 더 고강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싸움으로 될 것이다. 이 성격이 저는 그러하기에 당연히 그에 수반되는 행동 양식이나 전술이라든지 대응 태도 이런 것들도 지난 뭐 한 달여 뭐 자명하고 전국 돌는 그런 수준하고는 확연히 다른 이제 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다. 예, 그렇게 예. 좀 봅니다. 양두구역에서 이제 구두구역까지 나아갔는데요, 차 교수님. 아까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된다. 네. 윤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뭐 네.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이런 노선, 어쨌든 일정을 집권 여당 차원에서 마련해서 네. 이준석 대표 측과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해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 원칙론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저런 메시지를 보면 반격이 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번에 당원권 정지당하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막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을 한다든지 법원으로 달려가다든지 하지 않고 예. 이 군사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변칙 기동을 한 거잖아요. 일종의 게릴라전을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주로 이제 게릴라전을 하는 경우는 본인이 상당히 전체가 약할 때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허술한 지점을 그러니까 아주 기습적으로 치고 빠지는 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상당히 공세 모드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지금 그 국민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전장의 분위기가 이제는 자기가 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세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대표가 본격 완전히 뭐 이런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화력을 동원해서 공격할 수 있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사실 단기 펼마적인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상전이 아니라 고공전인 거예요. 결국 말 그대로 상당히 여론을 타면서 아주 집중적인 공세를 하면서 유서의 중심에서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과부직일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여당이라는 큰 덩치 그리고 집권 세력하고 붙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부딪히면서도 타협할 수 있는 뭔가 저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전면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이기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정치적인 회복 네. 그게 가능할 정도의 선까지 아마 목표를 노리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이 상황을 풀려고 하면 이준석을 완전히 제끼고는 상황 자체가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이 더 강하게 치고 나오기 전에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이 타협의 지점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한번 저는 뭐 충분한 타협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윤핵관 측에서는 당무에 복귀할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찾고 이제 그쪽 노선으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지금까지는 좀 뭐랄까 여론전, 뭐 지역 순회 좀 이 정도로 했다면 뭐랄까요? 뭐 법원이 정당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 좀 드물지만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삼는다, 이제 이런 방법도 동원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걸 동원하겠죠. 동원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다. 그럼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지금 뭐 현 정부에 검사가 쫙 깔렸는데 그게 통하겠어요? 그리고
당에도 지금 율사 출신들이 쫙 깔렸는데 통하겠어요? 그것도 여론조사 한 방패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준석은 잘했냐? 이준석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이준석을 저렇게 내치는 건 잘못됐어. 온 민심이 들끓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도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윤핵관이든 이준석을 내친 윤핵관이든 이준석이든 이전 투구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동정 여론이 많아졌겠죠. 최근에 대통령 문자도 있었고 지금 또 전국으로 지금 뭐 노마드 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준석 안 됐는데 이준석 좀 기회를 줘야 될 텐데 청년 세대인데 근데 기회 주겠어요? 기회 줄 것 같으면 벌써 기회를 줬겠죠. 네. 근데 이럴 줄 모르고 어쩔 이렇게 했다. 어쩔 TV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냐? 네. 지금 윤핵관은 이준석을 끝장을 보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이걸 받아들이냐? 고개를 쑥그리고 들어갔다면은 이미 한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절충선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게 아마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수그리라 이랬는데 육모방망이를 들이댔잖아요. 네네. 그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이런 젊은 혈기에 그러면 중간에 타협을 하겠죠. 타협 안 해요. 자, 그래서 뭐냐 이거는 마치 이명박 정권에서의 박근혜 처지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헬릴레 할 때 박근혜가 올라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정몽준, 홍준표 당대표 세워봤자 계속 헬렐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렐레 상황에서 비대위를 만들어서 새누리당으로 박근혜가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가 헬렐레 할 때가 기회다. 그때가 언제냐? 1차 헬렐레 총선 때, 예. 2차 헬렐레 총선 이후부터 대선까지. 예. 그때 가서 기회를 조용히 노려봄직한 거죠. 봄직하다. 네. 지금 근데 저희가 이제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다음 주와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